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그 포토샵의 보정 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에 보이시는 예, 스팟 힐링 브러쉬, 그 다음에 힐링 브러쉬, 패치 툴, 그 다음에 레드 아이 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그 힐링 브러쉬 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힐링 브러쉬 툴이라는 거는 Alt 키를 누르고 PC는 Alt 키, 맥킨토시 옵션 키죠.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한 지점, 이 지점을 내가 드래그하는 이곳에다가 복사를 시켜주는 겁니다. 그대로 리플레이스를. 자, 그런데 띄는 순간, 마우스를 띄는 순간 이 엣지 부분이나 기타 이 이미지, 리플레이스 된 이 부분을 원본 이미지와 잘 그래도 매치가 되도록 뭐 톤이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조절을 좀 해줍니다. 기능은 그냥 클론 툴,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복제의 클론 툴, 이 툴하고도 기능은 같습니다. 제가 이 부분을 클릭하고 이 부분에다 복사를 뜨면 복제 툴은 아까 그 힐링 브러쉬하고는 다르게 그냥 이대로 어떤 보정이나 이런 걸 해주지 않습니다. 엣지나 어떤 톤 같은 경우를. 자, 그런데 힐링 툴은 내가 클릭한 이 지점을 복제는 해주되 마우스를 띄는 순간 엣지나 기타 톤 같은 거를 가장 유사하게 원본과 유사해지도록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는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실링 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? 여러분들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뭐 얼굴의 어떤 뭐 흉터나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애는데 좀 많이 사용을 하죠. 어떤 스크래치 같은 거를 없앤다든지. 자, 그러면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경우 자, 여기 보이시는 이 여성분, 이런 여성분의 어떤 이런 점이나 이런 거 있죠. 이런 걸 좀 없애야 되는데, 자, 얘를 확대를 시켜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. 자, 근데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윈도우를 두 개 열어놓는 게 좀 굉장히 편합니다. 윈도우를 두 개 열어두시는 게. 그래서 한쪽은 확대된 이미지를 보고 작업할 영역을 확대해서 보시고, 다른 한쪽은 그 원본 사이즈, 그러니까 가장 적당한 사이즈로 보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자, 이미지를 또 하나 열려면 그 새로운 이미지를 여는 게 아니고 지금 열려 있는 이 이미지의 윈도우만 새롭게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윈도우 메뉴에 워크 에어리어 쪽에 들어가시면은 죄송합니다. 워크 에어리어 어레인지 쪽에 있네요. 뉴 윈도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얘를 클릭하시면 또 다른 새로운 윈도우가 열리고요. 자, 얘는 뭐 적당한 사이즈로 그래서 얘와 얘는 하나입니다.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어떤 브러쉬로 채색을 가하면 그대로 적용이 된 게 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요. 자, 그래서 한쪽은 확대돼서 좀 작업을 하시고 한쪽은 가장 우리가 그 보기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 두시고요. 자,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좀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자, 먼저 힐링 브러쉬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. 자, 브러쉬 사이즈 얼마나 크게 얼마나 작게 자, 이런 것들 다 마우스 저기 키보드 단축키로 좀 이용하시면 좋죠. 네, 브라켓입니다. 레프트 라이트 브라켓. 자, 그래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을 하시고요. 뭐 하드니스 같은 경우 소프트하게 할 건지 하드하게 할 건지 엣지를 적당히 맞춰 주시고요. 자, 그래서 그냥 찍으면 안 되고요. 요 없애려고 하는 점과 가장 유사한 범위의 그 영역, 그 부분을 Alt 키를 누르고 맥킨토시는 옵션 키죠. 클릭해서 타겟 지점을 선택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셔서 수정하고자 하는 곳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까 내가 Alt 키를 누르고 선택한 그 지점의 이미지가 리플레이스가 되면서 보정을 시켜줍니다. 자,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글로브 툴로 작동됐을 때 누르고 있는 동안은 이렇게 글로브 툴로 작동이 됩니다. 자, 다시 오셔서 이 부분도 자, 여기서 그냥 클릭하시면 아직까지도 그 Alt키 누르고 그 지정한 그 지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점을 클릭을 하셔서 적당한 사이즈, 브러쉬가 좀 크니까요. 불필요하게 브러쉬가 큰 것도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클릭해서 좀 없애고요. 자, 이 지점도 Alt키 누르고 클릭해서 다시 지점을 맞추고 예, 이렇게 자,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그 힐링 브러쉬 툴은 굉장히 편하게 어떤 뭐 점이나 흉터 같은 거를 좀 없앨 수 있습니다. 자, 이 옵션 같은 거 보시면은 노멀이 가장 보편적인 거고요. 평범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. 리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언제 쓰느냐? 자, 얘 같은 경우는 이 브러쉬의 하드니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.
이 브러쉬가 하드니스 할 때는 별 효과를 못 봅니다. 엣지가 날카로울 때는요. 그래서 얘가 브러쉬가 소프트 할 때, 엣지가 날카롭지 않을 때, 리플레이스는 이 엣지, 이 브러쉬의 엣지 부분 있죠? 이 끝 부분, 그 부분에 노이즈나 어떤 뭐 필름 그레인이나 텍스처나 이 원본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엣지 부분, 요 엣지 부분에 어떤 노이즈나 텍스처를 좀 표현을 해줍니다.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뭐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.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의 어떤 텍스처 같은 느낌이 좀 살아 있습니다. 그래서 간혹 가다 보시면은 조금 더 이런 거친 거를 좀 표현하고자 할 때 그때 좀 쓰는데요. 자, 얘는 이 엣지가 날카로울 때는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보통 그냥 노멀로 좀 사용을 하시죠, 많이들.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것들은 그 레이어의 브랜드 모드하고 똑같은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레이어 배우실 때 브랜드 모드를 배우실 때 좀 익혀두시면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 브러쉬의 리터칭을 가할 때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없앴는데요. 자, 얘는 원본 레이어,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수정이 돼버린 겁니다. 자, 근데 사실 이렇게 수정은 잘 하지 않죠. 그래서 다시 리버트 시키겠습니다. 자, 주로 수정 작업을 하실 때는 원본은 좀 아무래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이 레이어에다가 리터칭을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.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소스, 여기서 소스를 뭘 쓸 건지 샘플러라는 거는 내가 어디서 그 이미지를 따올 건지 그걸 지정하는 겁니다. 자, 여기를 샘플러를 선택을 하셨다면 이쪽에 우측에 샘플 레이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컬런트 레이어는 현재 레이어를 기준으로 색이나 이미지를 따올 건지 아니면 현재 레이어와 그 아래에 있는 레이어까지 포함을 할 건지 아니면 모든 레이어를 포함을 할 건지. 자, 가령 예를 들어서요. 내가 여기다 안 하고 원본에다 하겠다면 얘를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 이유는 컬런트 레이어라고 해도 얘가 되는 거고요. 컬런트 레이어 그 다음에 빌로우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죠. 예, 그러니까 컬런트 레이어 쓰겠죠. 아래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. 그 다음 올 레이어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 될 거고요. 그래서 얘는 하나만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곳에다가 내가 리터칭을 하고 싶을 때 만약에 얘를 컬런트라고 지정을 해 놓는다면 이 레이어가 선택됐으면 이 레이어에서 색을 따옵니다. 그래서 Alt키 누르고 보시면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그려지질 않습니다. 왜? 이 레이어, 투명한 레이어에서 지금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없죠. 자,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Current and Below 아래 것까지 포함을 하겠다. 이 원본까지. 자, 이렇게 해야지만 원본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도 그려지기 때문에요. 요 새로 그려진 거는 이쪽에 채색이 되겠죠. 새로운 곳에. 자, 그런 거 할 때 이쪽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all 레이어, 이건 모든 레이어 다 쓰겠다는 거죠. 자, 근데 요 우측에 있는 거, 이 우측에 있는 거 뭐죠? adjust를 쓰겠느냐 말겠느냐 이겁니다. adjust 레이어를. adjust 레이어라는 건 뭐냐? 여러분들 그 아직 레이어 배우시지 않았지만 자, 레이어 팔레트 쪽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adjust가 있습니다. adjust 레이어가요.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커브나 이런 거 하나 주고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. 얘를 이쪽으로 둘까요? 그래서 뭐 레드나 이런 거를 좀 더 낮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adjust 레이어로 이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의 색상을 톤을 바꿨습니다. 자, 이때 adjust 레이어 쓸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. 자, 내가 여기다가 채색을 시키는데요. all 레이어, 모든 레이어를 다 쓰겠다 이겁니다. 모든 레이어를. 자, 그런데 adjust 레이어를 쓸 건지 말 건지 adjust 레이어가 있다면 자, 보시면 adjust 레이어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키면 안 쓰는 거고요. 꺼지면 쓰는 겁니다. 자, adjust 레이어 쓰겠다 하면 이 부분 보시면 adjust가 적용이 된 어떻습니까? 녹색 저기 사이안 톤이죠. 사이안 톤으로 채색이 되고요. 컨트롤 Z. 난 adjust를 쓰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adjust가 적용 안 된 이 아래쪽 원본 이미지 있죠. 다시 말해서 분홍색이 되겠죠. 살색 톤. 그 톤이 칠해집니다.
그래서 어저스트를 쓸 건지 말 건지 예, 그거 선택해 주는 거고요. 자, 어저스트 레이어 없애버리겠습니다. 자, 다음 이쪽에 있는 얼라인 같은 경우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? 자,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. 제가 좀 브러쉬 사이즈 좀 줄여서요. 자, Alt키로 이 눈동자 부분을 찍겠습니다. 눈동자 부분을 클릭. 자,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리면 이렇게 눈동자 부분이 복제가 되죠. 자, 마우스를 띄웠습니다.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서 또 드래그 하겠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저 십자 표시 보십시오. 마우스 위쪽에 십자 표시. 자, 십자 표시가 내가 이동하는 곳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쫓아다니죠. 내가 찍어준 곳과 내가 마우스로 지금 찍는 곳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계속 쫓아다니죠. 자, 리버트. 자, 근데 얘를 꺼버리면, 자, 제가 눈동자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겠습니다. Alt키 누르고 클릭. 자, 뭐 여기도 눈동자 부분이 칠해지고요. 자, 마우스 띄웠습니다. 새로운 곳에 가서, 자, 칠해도 여기도 눈동자 부분, 여기도 눈동자 부분. 자, 어떤 건지 아시겠죠? 얼라인이 꺼져 있으면 항상 내가 Alt키 누르고 지정한 그 지점이 항상 그 타겟으로 지정이 됩니다. 자, 얘가 켜져 있다면 항상 쫓아다니고요. 내가 Alt키 누르고 찍은 곳과 첫 번째 클릭해서 드래그하는 이 지점의 거리 있죠? 이 거리만큼 계속 쫓아다닙니다. 자, 이게 얼라인이 해주는 역할입니다. 자, 리버트 시키겠습니다. 자,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. 그럼 나는 레이어 쓰지 않고 어떤 패턴을 쓰겠다 이겁니다. 패턴. 자, 패턴이라는 건 뭐냐? 이 우측에 보시면 패턴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. 물론 이 패턴도 나중에 패턴을 또 배우시게 되겠죠. 지금은 그냥 등록되어 있는 기본. 자, 얘는 뭐냐? 간단합니다. 그냥 내가 Alt키를 누르고 이런 지점을 클릭을 해서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자, 드래그를 하면, 브러쉬를 좀 키우겠습니다. 드래그를 하면 보시면 이렇게 패턴이 칠해집니다. 패턴. 여기서 지정된 패턴. 이 패턴이 그대로, 자, 패턴을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? 자, 드래그를 하면 그 패턴이 그대로 칠해집니다. 물론 패턴 자체가 그냥 완전히 패턴의 모든 색상이 다 표현되는 건 아니고요. 아까도 얘기했지만 힐링 브러쉬 같은 경우는 가장 원본과 좀 유사하게 얘가 맞추기 위해서 톤이나 이런 게 좀 조절이 됩니다. 어쨌든 어떤 브러쉬에 이런 패턴을 줄 건지 말 건지, 패턴을 포함을 시킬 건지 말 건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.